스팟파이어 심화 과정 첫 번째 큰 주제는 시각화 기초입니다. 먼저 파일 데이터를 스팟파이어로 불러오고 페이지에 그래프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기초 과정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와 그래프 속성입니다. 문서 속성이라는 메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페이지의 서식을 바꾸거나 그래프의 외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초 과정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컬럼을 활용한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드릴 다운이라고 해서 더 깊이 파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기존의 분석에서보다 더 많은 컬럼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시각화 영역에서 더 많은 컬럼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아봤고요. 그래프를 격자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이나 두 개의 컬럼을 하나의 그래프에 넣고 다중 스케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팟파이어 화면 구성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스팟파이어를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이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또 배치할 수 있는 곳이죠. 페이지 위로 메뉴 표시줄이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데이터 시각화, 다양한 속성 변경까지 많은 메뉴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초 과정에서도 봤지만 어떤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메뉴 표시줄 오른쪽으로 메뉴 단축 아이콘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클릭하고 활용했었습니다. 페이지 아래로는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서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불러온 데이터와 필터 설정이 되었을 때 부분 데이터의 관측치와 변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왼쪽으로는 작성 막대가 있습니다. 작성 막대에서는 파일 데이터를 불러오고 시각화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와 컬럼을 지정하고 페이지의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특히 제일 아래에 있는 데이터 캔버스에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필터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메뉴 표시줄에 있는 깔때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활성화했었죠. 주로 마우스를 활용해서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과 일치하는 관측치만 선택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스팟파이어의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분석 도구에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가로, 세로 한 줄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리를 하고 갈 텐데요. 엑셀 파일과 같이 네모나게 생긴 데이터는 그대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가로로 한 줄씩은 행, 영어로 row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에서 세로로 한 줄씩은 컬럼, 영어로 그대로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팟파이어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색한 표현과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번역기를 돌려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로 번역된 경우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이 등장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표현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와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복습합니다. CSV 파일을 스팟파이어로 불러올 때 이런 팝업이 등장하죠. 먼저 왼쪽 위에 구분 문자가 있어서 콤마나 세미콜론 같은 다른 구분 문자를 지정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는 포맷이 있어서 파일의 인코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팟파이어가 UTF-8이나 한국어 인코딩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로는 데이터 미리 보기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히 미리 볼 수 있고 여기서 컬럼 이름과 유형, 데이터 타입을 바꾸거나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기초 과정에서 이 작업들은 나중에 데이터 캔버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설정 팝업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엑셀 데이터는 워크시트를 지정하는 메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시트 이름과 아래에 데이터 미리 보기를 잘 보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난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래프에는 제목이 있고 이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레전드, 범례 영역이 있어서 그래프에 활용할 데이터를 바꾸거나 그룹 컬럼을 지정하고 특정 컬럼에 따라 그래프의 색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각화 영역에서는 그래프를 확인하고 또 구성 요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축 이름을 클릭해서 다른 컬럼으로 바꾸거나 분석의 데이터, 필터 등의 메뉴에서 컬럼 이름을 끌어다 놓기를 하고 그래프의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죠. 여러 개의 시각화를 페이지에 추가한 다음에는 배치, 레이아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순서도 중요하고 각 시각화 영역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정렬 기능과 시각화의 경계 영역에서의 크기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살펴보니까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수 있는데요. 스팟파이어로 가서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실습하겠습니다. 스팟파이어를 실행했습니다. 스팟파이어를 실행한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데이터 불러오기인데요. 여기 화면에서도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파일을 열려면 더하기 단추를 클릭하라고 나와 있죠. 왼쪽 작성 막대에서 더하기 모양의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파일 및 데이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혹은 메뉴에서 첫 번째 파일, 거기서 첫 번째 열기 메뉴를 선택하셔도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스팟파이어로 가져오기 위해서 로컬 파일 찾아보기를 선택을 하고요. 강의 실습 자료가 있는 폴더를 찾아가겠습니다. 폴더로 들어가서 스팟파이어로 불러올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열기를 누르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CSV 파일을 불러올 때 설정 팝업이 있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설정 없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도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스팟파이어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도 있었는데요. 우리 윈도우의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 탐색기에서 내가 스팟파이어로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를 끌어다가 스팟파이어에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스팟파이어로 잘 불러왔는데요.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작성 막대에서 시각화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무난한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X축에는 인종이라는 컬럼이 들어가 있고 Y축에는 행 카운트, 관측치 개수를 세워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축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다른 변수를 지정하는 것 가능하고요. Y축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매스 스코어의 집계값은 평균을 지정을 해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계산해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Y축에서 우리 더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또 다른 컬럼, 리딩 스코어를 선택을 하고 역시 평균을 계산해서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의 평균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쌓아 올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서 스택 막대 대신에 바 나란히 표시를 선택하시면 각각의 부모의 교육 수준 안에서 수학 점수의 평균과 읽기 점수의 평균을 나란히 두고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작성 막대에서 두 번째 아이콘이죠. 분석의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이 데이터에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숫자와 범주로 구분해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메뉴 표시줄의 위쪽에 있는 단축 아이콘 중에서 위에 있는 필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필터가 활성이 되면서 여기서도 역시 컬럼들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석의 데이터나 필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컬럼들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그래프 영역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직접 컬럼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도 이름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많이 다뤘었죠. 여기에다가 위쪽에 있는 단축 아이콘들을 활용을 해서 배열 같은 것들,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래프, 시각화들의 경계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긴 한데요. 이거 가볍게 실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불러와 볼 텐데요. 탐색기를 열고 실습 자료가 모여있는 폴더로 가신 다음에 IBM HR 데이터를 탐색기에서 끌어다가 스파파이어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요. 별도의 설정 없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IBM HR 데이터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IBM HR 데이터를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는 스파파이어의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위쪽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BM HR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IBM HR 데이터를 잘 불러왔고요. 자동으로 데이터 캔버스에서 테이블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해결이 된 거고요. 3번과 4번을 직접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추가하시고 추가된 막대 그래프에서 X축은 디파트먼트, Y축은 퍼포먼스 레이팅과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평균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해 보시고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실습해 보시죠. IBM HR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보고 계신데요.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습니다. 컬럼 이름들만 보셔도 대충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프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왼쪽에 작성 막대에서 세 번째 시각화 유형을 클릭하고 역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막대 그래프는 IBM HR 데이터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데이터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퍼포먼스 대신에 IBM HR을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를 바꿔주셔야 하고요. X축에 보면은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 하는 컬럼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디파트먼트로 바꾸겠습니다. Y축은 행 카운트, 로우의 개수죠. 행의 개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역시 클릭하신 다음에 퍼포먼스 레이팅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컬럼이 많아서 스크롤해서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위쪽에서 검색을 해서 퍼포먼스 레이팅을 선택을 하고 집계값을 평균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표시 이름도 바꿀 수 있겠죠. 평균 P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집계값이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평균도 같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필터나 분석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컬럼을 선택하신 다음에 끌어다가 더하기 부분에다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컬럼 선택하셔서 집계값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역시 우리는 퍼포먼스 레이팅과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점수를 비교를 하기 원하는 거니까요. 시각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바 나란히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두 가지 수치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기초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들이라 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할 때마다 새롭고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절차는 매우 일반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혹시라도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과정에서는요, 이 페이지와 그래프의 속성을 다루는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